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돈 쓰는 차이.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핵심 차이점일 수 있어요. 재미있게도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재정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을 사용하는 패턴과 습관의 차이 때문이죠.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지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먹자, 스트레스 받았으니 쇼핑하면서 풀자라는 생각으로 돈을 씁니다. 당장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지갑을 여는 거죠. 물론 이런 소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는 즐거움도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항상 아직은 괜찮아 하며 뒤로 미뤄진다는 점이에요. 반면 부자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이 돈을 쓰면 5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이 지출이 나중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까? 이를 생각하며 돈을 사용해요. 흥미로운 건 부자들도 물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재정적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들에게 즐거움은 지출 후 남는 것으로 충족하는 반면 가난한 마인드셋은 우선 즐기고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을 취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차이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돈을 씁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비싼 차. 이런 것들은 모두 남들에게 나는 성공했어라고 보여주는 신호들이죠. 물론 자신을 위한 소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인정과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이나 책,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인정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건강을 위한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런 것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처럼 가치가 커지는 투자죠. 멋진 차는 구매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지식과 인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빚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돈은 없지만 이걸 꼭 사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긁거나 할부를 이용하죠. 문제는 이런 소비성 빚이 미래의 수입까지 갉아먹는다는 점이에요. 월급 받자마자 카드값, 할부금을 내고 나면 정작 저축할 돈은 없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반면 부자들도 빚을 사용하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빚을 활용해요.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빚을 활용하는 시기죠. 이런 빚은 그 자체로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가 됩니다. 월세 수입이 대출 이자보다 많다면 빚을 지더라도 실제로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써서 없애는 소비 순환에 갇히고 부자들은 돈을 벌게 하는 자산 증식 구조를 만들어요. 소비자는 매달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다음 월급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 투자자는 번 돈의 일부를 먼저 자산 구축에 사용하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입이 점점 늘어나 결국에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은 돈이 일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도구로 보고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반면 가난한 마인드셋은 돈 자체를 목표로 보고 그것을 소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인드셋에 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해요.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가짜 부자도 많고 겉으로는 수수해 보이지만 탄탄한 자산을 갖춘 스텔스 웰스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생각해볼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자수성가한 기업가에게 각각 10억을 준다면 10년 후 그들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통계적으로 복권 당첨자의 상당수는
몇 년 내에 파산하거나 원래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는 반면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은 그 돈을 바탕으로 더 큰 부를 일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돈을 다루는 습관과 마인드셋의 차이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모두 써버리면 평생 가난할 수 있고, 월급이 적어도 현명하게 투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가난한 마인드셋은 단기적 시야를 가지고 있고, 부자 마인드셋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번 주, 이번 달을 생각하며 돈을 쓰지만, 부자는 5년, 10년,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며 돈을 사용합니다. 어린 시절의 마시멜로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실험이었죠.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경력, 재정적 성공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모든 돈을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일부를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이죠. 그렇다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부자 마인드셋은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지금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정 사이에 현명한 균형을 찾으라라고 조언합니다. 100만 원이 있다면 전부 쓰지 말고 일부는 즐기고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는 식으로요.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5년, 1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복리 효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매달 30만 원을 소비하는 대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는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 같은 돈을 계속 소비한다면 20년 후에는 그저 즐거웠던 추억만 남을 뿐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나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에 돈을 쓰나요? 미래를 위해 따로 떼어놓고 있나요? 당신의 지출 패턴이 당신을 부자의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재정적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위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큰 자유를 위해 돈을 투자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